네, 반갑습니다. 권영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리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그냥 이것저것 뭐 한다고, 뭐 영상은 계속 이제 미루고 뭐 하다가 어떻게 이제 좀 짬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이제 나서, 이제 영상 하나를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얼굴이 뭐 크게 나오지도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뭐 나름 노트북 보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늘 컨텐츠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뻔하니까요. 책 소개하는 거죠.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유럽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제가 올 2월에 이제 출간을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제 전공이 뭐 유목민, 뭐 몽골 제국 뭐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어찌 이게 공부를 뭐 잘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계속 그 전공이라고 하는 그것만 붙잡고 있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걸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알아봤자 뭐 손톱만큼 아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계속 막 뛰쳐나가서 또 다른 거 보려고 하고 계속 이제 그런 뭐 모양새가 이제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책은 뭐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좀 이슬람이 그래도 좀 중심에 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 이슬람에 대해서 사실 좋은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테러도 그렇고, 요즘에도 뭐 무슬림 그 이슬람 이제 사원 짓는다라고 하는 거에 반대 의견들이 이제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이슬람에 대한 무의식적인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를 뭐, 갑자기 뭐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오랜 시기,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일종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 의식의 어떤 기반에는 역시 뭐 서구 중심주의, 서양 중심주의, 뭐 혹은 뭐 여기 유럽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유럽 중심주의 있죠. 우리가 유럽도 아니고 우리가 서양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을 어떻게 보면 좀 그대로 받아들이는 측면도 없잖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그 서구 중심주의라는 시각을 조금 내려놓고, 이슬람 그렇다고 또 너무 이슬람 중심주의도 아니고 조금 나름 뭐 객관적으로 좀 보자라는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라고 불리는 소위 이제 우리 중심주의, 그런 거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굉장히 지금 약진하고 있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뭐 오스트리아도 그렇다 그러고, 영국은 이미 뭐 브렉시트 했으니 이미 자국 중심주의로 가는 거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유럽 각국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이슬람하고 관련이 아예 없진 않죠. 왜냐하면 그런 이제 극우라고 부르는 우리 그 독일 가장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 정당들이 처음에 이제 세력을 키워왔던 게 국내에 있는 그 이슬람 믿는 무슬림들을 이제 적대하는, 말하자면 적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을 해 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유럽 내에 무슬림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끝난 그 시리아 내전도 그렇고 이제 중동 지역의 전쟁이 워낙 지금 뭐 틈만 나면 또 어디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뭐 휴전을 한다고 했다가 또 뭐 나 전쟁하고 뭐 계속 이런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 이제 이른바 난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난민들이 어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럽까지 이제 건너오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난민들이 뭐 일자리를 뺏어간다, 뭐 사회 환경을 뭐 너무 어둡게 만든다. 유럽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파리나 이런 대도시에서 뭐 테러, 민간인 테러가 또 이제 유럽에서 발생하다 보니 또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이 더 커지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책이 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책은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이제 총 5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5장의 제목이 왜 공생할 수 없는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유럽은 왜 공생이 안 되냐, 같이 왜 못 사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라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고 그거를 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정작 반대예요. 그러니까 뭔가 유럽 사람들은 이 무슬림들을 어쨌든 유럽 세계의 일원으로 뭐 나름 동화시키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을 했겠지만 실패.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문화, 다양한 종교들을 다 받아들이고 같이 어울려서 살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유럽에서 무슬림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적대적으로만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대립이 생기고, 그거는 사실 이슬람 쪽도 마찬가지죠. 서구 기독교 세계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이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그 무함마드와 관련된 무슨 뭐 만화로 이렇게 좀 약간 좀 풍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그림이 이제 유럽 덴마크였나 어디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다, 아니다, 이건 종교적 모독이다, 라는 이제 그 대립이 팽팽했는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 쪽은 어쨌든 그런 뭐 자유니 뭐 인권이니 이런 역사가 그래도 꽤 됐으니까 그들은 익숙하지만, 문제는 이슬람 종교를 소재로 그게 유럽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풍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에서 봤을 땐 그건 완전한 신성 모독이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루슈디라고 하는 사람 있죠. 뭐 소설인가요? 뭐 엄청난 공격받고 있죠. 심지어 일본에서는 그걸 일본어로 번역했던 교수가 살해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와 그다음에 이슬람교에서 바라보는 그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측면이 거의 뭐 절충되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책의 저자인 이 나이토 마사노리라고 하시는 분은 뭐 이슬람 쪽 국가에서 오랫동안 이제 실지 필드워크나 이런 조사들을 또 수행하셨던 학자이기도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사정에 대해서 나름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학자인데,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이슬람 세계 그리고 유럽에 살고 있는 그 무슬림들을 봤을 때에 굉장히 아주 경색된 대립 관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 측의 잘못도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이 책에는 드러나 있어요. 우선 이제 옛날 터키, 지금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제 국호를 바꿨습니다만, 터키 사실 EU에 가입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유럽 연합에.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꽤나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 따르면은 유럽 연합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유럽 연합에 가입을 이제 하는 그런 협상을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튀르키예 자체도 결국은 이제 무슬림 경향이 이제 센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일어났던 지금 여러 전쟁들, 뭐 아프가니스탄도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중동 아니고 중앙아시아이긴 합니다만,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뭐 옛날 걸프 전쟁이라고 해서 이라크 쪽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중동 전쟁, 소위 이스라엘과의 이제 중동 여러 나라의 대립, 그다음에 지금 예멘도 그렇고요. 이런 여러 전쟁들에 그럼 전부 다 미국이 개입해 있거든요. 물론 서양의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하지만 미국만큼 크진 않죠. 그럼 결국 이제 이 학자가 이제 얘기하는 건 과연 미국이 이게 이 전쟁이 정말 정의로운 전쟁이기만 한 거냐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슬람의 어떤 테러 근절을 위한 어떤 전쟁 2001년에 9.11이 터졌을 때 그러면서 더 심각해졌죠 사실은. 그리고 그 이후에 테러가 근절되기보다는 오히려 IS 지금은 이제 좀 없어졌지만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오히려 더 근본주의적인 세력이 또 나왔었고 그럼 또 전쟁한다고 또 그렇고 계속 악순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9.11이 일어나기 전에도 결국 걸프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그 미국에 대한 그 서아시아 지역의 불만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었던 거라서 그런 어떤 좀 이해들을 너무 또 미국 쪽 입장에서만 거기를 지지해서만 볼 게 아니고 세계 정세가 어마어마하게 냉정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미국도 물론 석유 때문에 집착하는 측면 뭐 있겠지만 우리가 이 지금 이제 서아시아나 혹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점점 이 민족 혹은 국가 우선주의 이런 성향들이 계속 지금 커 나가고 있는 게 여태까지 계속되었던 세계화 혹은 뭐 다문화 이런 주의의 정책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를 지금 이 책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좀 비관적인 책이고, 그 대립, 그러니까 무슬림과 그다음에 그 유럽의 어떤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숨에 어떤 화해의 국면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주시를 이제 해 봐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책 뒤에 이제 연표 비슷한 거 있거든요. 1997년부터 이 책이 나온 이제 원서가 나온 2020년까지의 연표를 대충 해놨는데 보면 테러, 폭파, 동시다발, 뭐 전쟁 전부 그래요. 근데 해마다 꼭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그 무슬림 혐오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무슬림식 여기 지금 책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이 덮개라고 제가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 종류가 워낙 많아서요. 뭐 부르카, 히잡 이것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걸 착용했다고 그 독일 남성이 무슬림 여성을 막 구타 해갖고 그 이제 재판에 가게 됐는데 법정에서 죽여버렸어요. 그 독일 남자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법정에서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뭐 이제 서아시아 쪽에도 민주주의 이런 국가들이 들어서나? 다 실패했죠. 이집트도 그렇고 리비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이제 한창 극우라고 하는 이 이슈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무슬림 혹은 뭐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소재를 가지고도 지금 현재 우리하고는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직 연결되고 있진 않습니다만은 이슬람교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 이제 세계 정세에서는 정말 거의 뭐 불을 좀만 또 붙이면 또 터질 가능성이 있는 아주 불안한 그런 화약고와도 같은 그런 어떤 지역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구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각을 잠깐 내려놓고 이제 서아시아 그다음에 유럽을 우리가 일본인 학자의 시각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 아닐까. 물론 이제 일본인 학자의 책을 번역을 뭐 하는 것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좋지 않은 시선? 아, 굳이 뭐 일본 애들 걸 번역하냐 뭐 이런 뭐 시선도 당연히 있을 텐데 근데 일본의 어떤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게 나름 그래도 근대화 시작하고 나서부터 세월이 좀 오래됐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렇게 뭐 한 가지 파고드는 소위 이른바 덕후들이 또 많은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의외로 일본의 학자들이 저술을 한 정말 다양한 방면의 책들이 있어서 지금 이 번역서를 뭐 하나하나 낼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 번역서를 내기 전에 당연히 뭘 찾아보잖아요. 이런 관련 분야의 책들이 일본 쪽에 있나? 다 있어요.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한두 권씩이라도 꼭 있더라고요. 이런 책도 있고 심지어 이슬람하고 유럽.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뭔가 좀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을 이런 이제 책들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좀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번역을 시도를 해봤고요. 물론 제가 공부하겠다고 한번 번역을 해본 거긴 하지만 같이 좀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의 관점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주저리 뭐 제가 번역한 책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튜브 영상 길면 안 된대요. 길면 안 본대요. 뭐 그래도 뭐 사실 여기 뭐 이 책 속의 영상을 뭐 그렇게 뭐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길면은 무슨 100분 토론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딱 요 정도 하면 사실 이 정도도 긴 것 같아요. 15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나중에 뭐 어디 서점이나 이런 데 가셔서 한번 쓱 한번 뭔 내용으로 있길래 그래 한번 목차라도 한번 보시면 아 이렇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생각나면 좀 영상을 아니 지금 요 제 요 뒤 화면 뒤로도 뭔 책들 뭐 있잖아요. 다 물론 제가 다 본 것도 아니지만 소개할 건 많죠. 그래서 생각나면 한 번씩 좀 노트북 켜고 한번 또 주저리 수다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유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